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정유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국내 시장의 다른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외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장외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투자자문 김혜동 대표, 장영찬 과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혜동 대표 함께 하시고 계신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공모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나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 옆에 자리하고 계신 장현창 과장님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장외 주식도 존재하지만 장외 주식 관련 크라우드 펀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생존법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현창 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장외 주식 시장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혜동 대표님, 우리가 이제 장외 주식 하면 상당히 좀 낯설기도 하고 위험하다라는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장외 주식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장내 시장이라 그러고요. 그런 장내 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장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장외 주식이라고 하죠.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하고 어떤 상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초기에 발굴하고 투자해서 상장 후 큰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상장하기 전에 이 종목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상장 이후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분명히 장내 시장과 구분이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장외 시장 하면 IPO로 우리한테 더 친숙한 것 같아요. IPO 그리고 공모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 요건 중에 주식 분산 요건이 있습니다. 그 주식 분산 요건에 의해서 발행되어서 신규 발행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공모주의 어떤 청약하고 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 청약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배정받기를 원하는 부동산에 청약하고 본인 앞으로 배정을 받듯이 공모주도 공모주 청약 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공모가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청약을 해서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 공모주 시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수익률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한 기업들 수익률은 과연 어떤가요? 네, 2016년 공모주 시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총 8개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 수익률을 보면 공모가 대비해서 한 42%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29일 날 상장한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102%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큰 수익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IM텍,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대비해서 53%, 41% 상승하였습니다. 공모가 대비 100%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갔다고요? 네. 어떤 종목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큐리언트라고 하셨던가요? 맞습니다. 네. 큐리언트는 2008년 한국 파스테로 연구소에서 분사한 신약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독특하게 네트워크 R&D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을 합니다. 네트워크 R&D란 자체적으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꼭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외부 기업에게 소재를 받아서 상업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 개발을 해서 신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네, 연구 개발을 하는데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R&D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되나요? 네, 큐리언트 말씀드리면 2016년 생각보다 사실은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술 이전에 따른 매출이 한 2천에서 3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결핵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하고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어떤 기술 이전에 따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최대 잡으면 한 4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에 따른 매출 수수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이전에 따른 수수료가 4천억 원이라고요? 이 4천억 원이라는 게 사실 그냥 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5천억 원, 6천억 원 한다면 상대적으로 또 적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경쟁력이 있는 정도인가요? 같은 시기에 상장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안트로젠도 상장하고 나서 요즘에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공모가 대비해서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요 근래에 한 900억 규모의 기술 수출에 따른 소식이 발표되면서 안트로젠의 주가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이 어떤 내부적인 내용들이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조금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가 요 근래 한 900억 정도 기술 이전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2,500억 정도입니다. 큐리언트는 한 금년에 4천억 정도의 어떤 기술의 이전에 따른 매출이 기대되는데 시가총액은 한 3천억 내외가 됩니다. 단순하게 한 4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큐리언트의 시가총액이 한 1조는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을 통해서 900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리고 큐리언트는 무려 4천억 원이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트로젠도 놓쳤고 큐리언트도 놓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공모주를 좀 추천한다라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보통 3월 30일에 상장 예정에 있는 대림 CNS, 콘크리트 파일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림 CNS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부분의 사업부가 한 전체 매출의 한 60%를 차지를 하고 스틸 사업부가 한 40%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사업부의 어떤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좋고요. 그다음에 대림 CNS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과연 콘크리트 파일이 얼마나 팔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게 좀 익숙지 않을 수 있는데요.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거는 어떤 건축물에서 어떤 하단에서 그 하중을 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 건설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주택 경기 건설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림 CNS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종목이 콘크리트 파일 업체이면서 이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것은 건물의 하중을 받쳐주는 상당히 중요한 소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과연 어떤 게 있나요? 우선 건설 경기 시장이 지금 호재하고 악재가 좀 혼조되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대림 CNS의 어떤 콘크리트 파일 부분은 착공이 들어가고 한 2, 3개월 뒤에 어떤 납품이 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미 착공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림 CNS는 콘크리트 파일 사업 부분의 18.4%의 어떤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시장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사보다는 어떤 규모 경제에서 좀 우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수요가 생기고 있는 700구경의 어떤 대구경 파일과 초고강도 파일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삼표하고 대림 CNS 2개 업체입니다. 대림 CNS가 이 부분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건설 경기 자체가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고 한동안은 또 이와 함께 기업 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 있는 이 회사가 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좀 좋은지 좀 밀접하게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공모주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는
대림 CNS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이편한 세상으로 알려져 있는 대림 산업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모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주 관점에서 보면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싼 매물들이 그 사전에 싼 어떤 매물들이 장내 초도에 이제 어떤 출회가 돼가지고 공모가를 좀 흐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림 CNS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를 제외하고 어떤 유통 가능한 물량이 2.5%에 불과합니다. 상장 초반부터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부분들이 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공모주라는 게 일단 뭐 시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면은 손실의 위험도 있기 마련이지만 유통 물량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적다라는 네네,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 일정은 언젠가요? 상장 일정은 3월 30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다음 주죠. 3월 21일, 22일 양일간 공모주 청약이 있습니다. 공모 확정가 밴드는 23,500원에서 27,700원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측이 끝나면 공모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좀 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 일정 또 체크하시면서 이 기업의 경쟁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은 장내 시장과 구분되는 시장이고 상장되는 종목을 잘 잡는다면 또 좋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장외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 어떤 기업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과장님 어떤 기업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바이오 신약 특허 만료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바이오 신약, 특히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주식으로 에이프로젠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왜 하필 에이프로젠인가요? 네. 에이프로젠은 지금 혈관 신생 촉진제 및 혈관 증식 억제제라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레미케이드나 아라네스프 그리고 허셉틴, 리툭산 등의 바이오 시밀러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는 작년 6월 이제 일본에서 임상 3상을 통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바이넥스를 통해서 네. 이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일본 시장에 시판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일본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일본 시장의 규모는 지금 약 1조 원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요. 에이프로젠의 바이오 시밀러가 2017년까지 시장에서 40%를 점유할 경우에 매출액은 약 4천억 원을 나타낼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시판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CJ 헬스케어나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어떤 그런 상장으로 인해서 에이프로젠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내 시장에 우리 대표적인 기업, 바이오시밀러 기업 셀트리온이 있다면 장외 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셨고요.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IPO 일정 짚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장외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다 왜 갑자기 크라우드 펀딩이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장외 주식시장과 크라우드 펀딩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일단 먼저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그리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SNS를 활용함으로 소셜 펀딩이라고도 부릅니다. 투자 방식과 목적에 따라서 크게 지분 투자형, 그리고 대출형, 그리고 보상형, 이제 후원형으로 이제 나뉘는데요. 최근에는 지분에 직접 투자하는 유형인 지분 투자형과 대출 등이 주요 분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비상장 주식과 관련이 깊은 것은 지분 투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분 투자형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장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외 주식 투자와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지분형, 대출형, 기부형, 그리고 보상형. 네, 보상형이 네.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특히나 그 지분형이 비상장 주식과 관련이 깊다라는 네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난 1월 25일에요. 5개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이후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제한 사항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펀딩 건당, 그러니까 기업 건당 200만 원씩 네. 연간 총 5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펀딩 건당 이제 1,000만 원씩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한 기업에 200만 원 한도, 1년에 500만 원 한도다라는 말씀이셨고 전문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볼 만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관계형 금융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 와디즈 A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A사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A사에서 내건 기업의 주식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분형뿐만 아니라 과장님 좀 우리가 확인해 볼 만한 게 대출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대출형 투자의 본질은 은행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처럼 투자와 대출이 직접 연결된다는데 어떤 그런 의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은행의 예대 마진을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돌려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도 플랫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또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거죠? 네. 장외 주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하는 비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비사는 장외 시세 대비 평균 45%만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은 그 대출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외 주가가 보호금액 이하로 하락할 시에 반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자의 수익금을 보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과 함께 각각의 플랫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과장님 일단 우리가 들어는 봤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일단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일단 주식 투자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투자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자를 여러 각도로 이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플랫폼에서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분형과 대출형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 펀딩이 되는 해당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대출형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부분을 또 잘 마련해뒀는지 체크해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크라우드 펀딩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동안 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지금 좀 느낀 부분인데 우선은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2016년은 공모주 어떤 시장을 보면 엄청나게 큰 종목들이 많이 상장을 합니다. 꼭 우리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높은 수익을 선물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다시 했습니다. 다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방송만 보면 높은 수익 우리도 좀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수익을 안겨드리는 비법을 전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과장님은 어떤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약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이제 개념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비상장 주식은 당연히 이제 가지고 가겠지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분야도 있고 똑같은 이제 비상장 주식을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공모가 대비 몇 % 올랐다라는 얘기들, 기사들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게 참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워낙에 잘 알려지지 않고 위험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런 걱정 가지고 계셨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주 수요일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매주 수요일 찾아뵙겠으니까요.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